패배해서 이제 그 노새를 타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아주 민족련이나 수성군 입장에서는 오건선이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집을 수성군이 50명이 간다면 나주 수성군이 나주에서 부안까지 갔습니다. 지금 김낙철 역사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아마 나주 수성군이 김낙철은 부안의 대적주였는데 왜 거기 갔느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학에는 이렇게 도통이 이어질 때 연원 연비가 있어요. 이게 돌을 물려줄 때. 그래서 김낙철이 오건선에게 동학을 어떻게 간에 전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주 수성군이 김낙철 집을 습격을 했어요. 가보니까 오건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수성군이 김낙철의 부인을 기둥에 묶어놓고 많이 투덜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 남편은 그럼 어디가 있느냐, 오건선은 없으면은. 근데 이미 미나미 고시로가 지방에 있는 그 대적주들은 전부 잡아서 나주로 데려오도록 했죠. 그래서 부안의 그 현감이 이미 감옥에다가 김낙철하고 김낙봉을 가둬놨어요. 그래서 나주 수성군들이 이 김낙철이를 대신 김낙철에다가 오건선 대신에 김낙철에다 잡아가자. 자기들 친병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때 일본군하고 중앙의 관군이 나타나서 김낙철을 형제를 신병을 자기들이 인도해가지고 또 전라도 지역에 있는 농민군 지도자 30명을 함께 일본군하고 관군이 잡아가지고 32명을 나주로 데려왔습니다. 이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했습니다만은 나주 입구에서부터 나주 수성군 100명이 3시간 동안 32명을 집단 부탁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아주 피가 아주 뇌를 냈다. 그리고 또 나주 초청에 들어와서 또 2시간을 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미나미 고시로가 이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을 미나미 고시로가 금성관에 있으면서 식물을 했어요. 그래서 전봉준도 나주에 체포가 됐잖아요. 최경선이나 손아동 장군도. 이분들은 서울로 올리고 김낙철 역사의 책을 보게 되면은 32명 중에서 셋은 이유가 없어가지고 풀어주고 그 중에서 김낙철하고 김낙봉은 수계기 때문에 서울로 보내려고 하고 나머지 27명은 미나리 고시로 이 자식이 총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총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건선은 아마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추정이 안 됩니다만은 연구가 아직 미비돼가지고 그래서 금산 전라북도 금산인지 거기서 숨어서 아마 생을 마쳤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차례차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적으로 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는 전남 통일교육센터 교육위원이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광주평화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노주영입니다. 사실 교수님 엄청난 팬분이 순천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네, 동학농민 관련해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통일 교육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늘 꼭 오고 싶어 하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만이라도 좀 많이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제가 사진 열심히 찍었고요. 교육 자료도 좀 같이 보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조금 가능하면 교육 자료 조금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또 이런 강의를 하시고 하는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해결책, 개선책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그 나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실히 기념사업회도 없고 위정탑도 없고 뭐 어떠한 그 해당 그때 그 어떤 연례 행사도 없고 그리고 조직도 없고 그런 기미조차도 미동조차도 보이지도 않고 나주에 산지 한 15년 됐지만은 많은 그 조직을 봤지만 이런 관련돼서는 사실 좀 전무후무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왜 나주만 이런 것 같은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 교수님은 생각하시고 또 어떤 그 조직이나 어떤 그 관련 그 사업자들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 또는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 어떤 방향으로 어떤 분들이 나서서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을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그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왜 나주만 이렇게 지금 그 동아문명명 관련해서 좀 지체가 되었는지 그런 질문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려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 어떤 그런 조직이라든지 나주에서도 어떤 것이 있어야만이 그 나주 동아문명명이 잘 성장될 수 있는지 아마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중석에 계신 분들은 어떠한 질문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꺼려하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히 잘 나가려면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제일 우선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그 나주가 왜 그러면은 다른 전북이라든지 심지어 충남, 강원도, 경상도에서도 동아문민혁명 기념사업이 많은데 왜 나주가 없을까? 저는 그것을 제가 우연히 알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2021년에 제가 그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로서 저는 일제시대 주전공자입니다. 그런데 그 우연히 동학농민 2018년에 동학혁명과 관련된 논문 하나를 쓰면서 전봉준 최시영이 소원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아주 내 머리가 망치로 얻어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제가 그 역사학자로서 책이나 논문은 상당히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학자로서 우선 그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해서 우선 최고 사령관이었던 전봉준 장군, 최고 지도자였던 최시영 선생 소원을 신청했는데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해서 작년 재작년에 그래서 제가 그 독립운동 쪽을 전공했기 때문에 연합단체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동아기념사업회를 포함해서 유족회라든지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50개 단체를 모아서 저희가 2020년 9월 10일 날 제2차 동아국민혁명 참여자 소원국민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러면서 2021년에 보훈처를 상대로 해서 피켓 시위를 2달 동안 했어요. 그래서 서울지방보훈 국가보훈처, 그 다음에 전주, 익산에서도 했는데 보훈처가 피켓 시위를 했는데 이러면서 전국에 그 현수막을 걸도록 했어요.
이 독립군 유공자를 소원하도록. 근데 그때 제가 다른 무안이나 장흥, 광주, 전북 이런데 심지어 그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도 현수막이 엄청 게시됐습니다. 근데 나주가 어때요, 현수막이? 그래서 나주가 왜 그럴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나주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기념사업회도 없고 무슨 나주 동학국민혁명에 관련된 행사가 없다. 그러면서 조금 희망이 보였던 게 그 원광대하고 나주시에서 나주 동학국민혁명 학술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재작년에 학술대를 참여하면서 나주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PPT에 게시를 했습니다만은 조지 오웰이 이런 얘기를 했죠. 1984에서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그랬을 때 그 현재를 어느 지역을 방문하고 그 지역이 굉장히 더 잘되고 잘 살리려면은 그 시대 정신을 선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나주는 물론 저는 긍정적인 것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김천희 의병장을 선양을 하고 그 다음에 나주 을미의병이라든지 그 이후에 김태원 의병장이라든지 많은 쟁쟁한 의병운동에 아주 산실이 있죠. 그리고 나주 동학농민, 나주 학생운동에 아주 번거지고 그런데 역사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94년, 95년에 그 김천일의 한일의 노선을 누가 이었느냐. 제가 공부한 바로는 분명히 오건선이나 나동강과 같은 척양척이지 않습니까? 척양척에는 동학의 용남유사를 보면은 그 임난에 그 의병장으로 참여했던 최진립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최진립의 7대 후손이 최재우입니다. 근데 이 최진립 장군이 어떤 분이냐? 임난 때도 의병장으로 싸웠고 병장으로 때도 싸워서 청나라 군대와 싸우다가 벌집이 돼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최재우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 경상도하고 전라도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정유재란 때 포를 배워가고 길을 배워갔잖아요. 그래서 최재우의 용감유사를 읽어보면은 개 같은 애정몽들이라고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학 경전을 읽고 동학 도인이 되고 동학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보구안민, 그 다음에 최강척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개 같은 애정몽들 이런 것이 사상이 무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1혁명 2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겨서도 참여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나주가 항일의 도시이기 때문에 나주 동학국민혁명 선양사업도 저는 제대로 복구되리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나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제가 선양 방안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조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학자들이 조직하는 게 아니고요. 기념사업회는 주로 시민단체 쪽에서 계시는 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34개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라고 설립되지 말라는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29년 전의 역사이고 또 그리고 증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주에서 예를 들면
수성군의 그 후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저는 그 수성군들이 다행스럽게도 그 1896년에 나주 을미의병에 참여를 해서 지금 그 정석진하고 김창균 그의 아들 그 다음에 작년에 그 밀양 박지규의 일가 친척이 되는 박근우하고 박상우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포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나주 시민들도 모르는 사실일 텐데요. 그렇다면은 또 1년 전에 일어난 나주 동학농민혁명에서 수성군이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병 활동을 통해서 명예가 회복이 됐고 또 그분들이 후손들도 그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그 정당성에 대해서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그 나주 동학농민혁명의 진실을 밝히는데 방해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먼저 질문 받고 그다음 드릴게요. 제가 한 걸 답을 해서 너무 많이 그런데 아무튼 강의 잘 들었고요. 이렇게 나중에 오셔서 그렇게 용감 있게 발언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역사학자고요. 현장에서 역사를 30년 넘게 가르쳤는데 아까 했던 거 다 동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왜 나주에서 나주 동학이 이랬을까에 대해서 나주의 역사와 나주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쉽게 선양사 이루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먼저 수성군에 있었던 우리 정석진 나주정씨입니다. 그 다음에 박재규 밀양박씨입니다. 그 다음에 김창균 기회 김씨입니다. 그 다음에 최운용 경주채 씨입니다. 그분들이 여전히 나주의 지배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129년에 있었던 상황을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역사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 소통 그리고 가해자의 진정한 사랑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나중은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동학이 이제 와서 동학농민혁명이었지만 2018년 처음에는 동학농민운동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교과서에도 동학농민운동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윤 박사님이 중고등학교 교과서부터 정신화돼서 동학농민혁명을 해주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고대 전투가 소위 말해 사성군 전투부터 지금 우리 남산 전투까지 안타깝게도 네 군데가 현재 나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129년의 나주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23년 현재 행정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나주는 쌀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고마운전들이 지금 한평으로 들어가 있고 용진산은 임곡입니다. 그리고 신산은 동곡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산만, 서성만 나주 있으니까 현재 그 바운더리, 그러면 이 나주 동학은 현재 나주만이 아니라 129년의 나주. 그럼 지금 강주에 소위 지금 그 남부로 들어가거든요. 얘는 강상구였다가 그 남구와 한평과 부안과 같이 가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나주의 동학역을 하다 보면 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나주는 집권서가 설치 못했고 동학군이 졌어요. 진 이유가 있습니다. 나주는 남도의 사상 호남살인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북에서나 다른 데서 동학군이 쉽게 이겼던 것을 수성군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똘똘 뭉쳤고 또 충과효에 성리학사상이 뭉쳐있는 곳이 나주입니다.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같이 해서 동학농 접근해야지 53개소, 75개소 집감소 있지만 나중에 서성군에서 전투 4번, 5번 다 졌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장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현재 입장에서 아까 현재에 가는 그런 역사를 조심스럽게 해야만이 저는 선양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우리 나주 사람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대사, 근현대사와 관련된 거니까 선양사업은 그 비단 공무원만 하는 문제도 아니고 또 나주시대 공무원들이 나주 출신들이 다 아니에요. 그냥 시험 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이야기를 그냥 던지지 말고 이렇게 많은 샘플들을 제시해서 궁극적으로는 동학농민혁명의 사랑스러운 민초의 역사, 민중의 역사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일영할 수 있는 일영비가 일본의 사제비보다 우리 스스로가 일영비를 세우는 작업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서 우리 박사님이, 박유 박사님이 조던히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 겸 많은 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여기 우리 그 김남철 선생님께서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제가 좀 적었습니다만 한 5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주의 역사 문화를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것과 어떤 지금 그 나주 정씨라든지 밀양 박씨, 경주 철씨 이런 분들이 또 나름대로 우리 역사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후 역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성군하고 동학농민군이 접전을 벌린 지역은 나주만 있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경우는 민보군, 아까 얘기했던 그 군대와 동학농민군의 아주 격렬한 전투가 있어서 홍천 서석리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경우는 거기도 그 희생자, 동학농민 희생자가 수백 명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주와 가까운 지역 장흥의 경우도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수성군과 동학농민군 간의 격전에서 쌍방에 나주는 일방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장흥의 경우는 서로 관군하고 동학농민군의 희생자가 수백 명씩 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흥에서는 지금 선양 사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도덕이랑 국가기념일 이전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장흥에는 동학농민의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주의 그런 역사 문화도 수천 년의 역사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뭔가 나주에서도 의향이고 더더욱이나 민주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해원 상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한을 풀고서 서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저는 끊임없이 나주에서도 이런 강연을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최돼서 해원 상생의 길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그 얘기를 몇 분에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그리고 5대 전투의 경우는 나주, 지금 현재 나주의 어떤 구역이 아니다. 나주의 역사가 아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5대 전투가 치러진 지역을 보게 되면은 지금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입니다만은 이 지역도 그 당시 1894년에는 다 나주목 관할에 있습니다. 나주목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반박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5대 전투가 나주의 역사가 아니라면은 그것은 나주 목사 민족련의 명령을 받아서 나주의 수성군들이 그 무안이라든지 여타 그 접경 지역에 가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주목 전체 지도를 보고서 본다면은 그렇게 나주 수성군이 벌린 그 진압인데 그것이 지금의 행정구조가 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선양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그 나주에서 차라리 그 일본인 사대비보다 먼저 그 이력비가 세워져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 일본인들이 그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나천수 박사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거의 아마 20차례가 넘게 한일 역사기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에 일본군이 마지막 주둔을 해서 죽였기 때문에 일본인 후에 양심적인 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나주에 사대표를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박수칠 일이고요. 그러나 지금 나주인들이나 나주시라든지 나주 시민들 아니면 뭐 전남 지역 우리 전체 대한민국 차원에서 저는 나주에서 이게 나주의 역사만이 아니죠. 대한민국 역사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 나주 시민들만이 이런 게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라도 올해는 일단 일본인들이 중심이 돼서 사대비를 세운다고 하니까 세우도록 하고 우리 나주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름탑도 세우고 이름비를 세우는 저는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중요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좀 거의 다 돼가지고요. 네. 질문 또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럼 마지막 하나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하고요.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한 가지 개인적으로는 좀 반성의 시간과 내용이 나주 동학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좀 가슴